제가 추구하는 게 그 무손절매가 최고의 손절매다. 오랜 실전 매매를 하다 보니까 동물적 느낌감 촉이 딱 오면 그게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. 언젠가는 돌아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상승하기 때문에 그 손절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. 오늘 모신 분은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책의 저자이신 김정수 저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한 2주 전쯤 네. 예, 나오셨죠? 네네. 그때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뭐 책이 절판이 됐다. 감사합니다. 벌써 4세 들어갔다는 말씀 들었는데 네. 일단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.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그만큼 우리 김정수 저자님이 어떤 그 투자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네. 하여튼 그 영상에 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네네. 의문들이 좀 있다 해서 예.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네네. 방송을 일단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일단 참 그 이후에 시장이 참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졌죠. 네네 맞습니다. 네. 그 사이에도 좀 매매는 하셨나요? 예 했습니다. 근데 결과는 좀 어떠셨어요? 저는 뭐 운이 좋아갖고요. 다행히 11월에도 그 이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요? 예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또 그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네. 일단,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가운데서 네.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. 네네. 네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1, 2, 3, 4. 네. 근데 네 번째까지 샀는데 그 이후에는 추가 매수가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인지 네.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빠지게 되면 네. 손절매를 단행해야 되는지 네. 그렇다면 몇 프로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네. 질문을 주셨거든요.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 그 제일 원칙이 바로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,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선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게 무손절매가 최고의 손절매다. 손절매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손절매를 안 하는 게 그 최고의 손절매다.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이 주식장에서 최고수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손절매가 최고의 손절매를 추구하다 보니까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탈이 이탈할 때만 손절을 합니다. 그래서 4번 사고 나서도 만약에 계속 빠진다. 그러면은 이제 버티는 거죠, 그야말로. 버틴다. 예. 왜냐 그러면은 제가 과거 5만 건 이상 거래하면서 그동안의 그 데이터와 통계를 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본 결과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제가 산 종목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시 돌아왔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무손절매를 최고의 손절매를 원칙으로 하고 세력이 이탈할 때만 하는데 제 경험상 보면은 그 종목이 1년, 2년 돼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대개 3달에서 6달이면은 물려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3달에 돌아오는 경우는 1년에 4회전을 하지 않습니까? 제 계좌가. 그리고 6달에 돌아오면은 2번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. 그래서 결코 연간 수익률을 볼 때 3달이나 6달 만에 돌아와도 섭섭하지 않은 수준이다.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진짜 그때 말씀하신 대로 10%가 떨어졌을 때, 네. 그러니까 10%가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매수하는 거니까, 네. 뭐 최소한 4번 샀다는 얘기는 네네. 40%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니까, 네, 맞습니다. 많이 이미 가격이 조정이 된 상황이니까, 네네. 그때는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. 네네. 그렇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4번 정도까지 그 분할 매수를 하신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. 네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까요? 네. 보통 회사 주식이 저평가 또는 신저가에 내려가면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. 네네.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. 네네. 그러다 보면 상장 폐지에 몰리게 되는 거 아니냐. 네. 보통 그렇게 세력도 어떤 실적이라든가 네.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약점 네네.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아주 좀 어려운 경우로 빠지는 거 아니냐. 네네. 그랬을 때는 어떻게
탈출할 것이냐. 예, 예. 그러니까 이거 회사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. 아, 예.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말씀대로 상장 폐지나 뭐 실적 또 허위 공시 뭐 기타 뜻하지 않은 횡령이라든지 경영진 뭐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. 예, 확인할 수 없는 기본적 분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 분석을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로 판단이 되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종목을 처음부터 손절하지 않을 종목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을 종목을 진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그 감각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세력을 믿고 세력을 따라 하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연간 수익의 10% 정도는 이거를 위한 그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. 아, 우리 손실 처리 비용처럼 회사에. 예. 이 기본적인 분석을 안 하는 대가로 내가 이 정도는 그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마음이 편하고 훨씬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. 근데 그러한 그 손실 처리 비용을 실제로 손실금으로 사용하신 경우들이 있나요? 아주 운이 좋아서 그런지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아직 순절한 경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차트만 보고,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보고 들어가면은 이 회사 자체가 진짜 빚덩이 회사일 수도 있고, 네네. 뭐 진짜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아주 안 좋은 내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예. 혹은 뭐 강력한 경쟁자 혹은 네. 물건이 안 팔리는 어떤 네네.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예. 차트만 보고 했을 경우 위험하지 않냐 이 예, 걱정인데 네네. 이거에 대해서는 또 10% 정도는 네. 대신 마음 놓고 네.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하신다. 네네. 일종의 충당금 성격으로 쌓아놓는 거죠. 그런데 아직 그 충당금을 사용해 보신 적은 없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이것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근데 조금 전에 절대 손절매하지 않을 만한 주식을 산다 네네.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그러한 주식의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. 그게 이제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대 양봉이 생겼는데 세력의 돈이 확실히 들어왔다.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이거는 산수적으로 요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지만 장대 양봉을 보고서 나름대로 경험이 조금만 쌓이면은 누구든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장대 양봉 그리고 그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 거래량이 네네. 진짜 탈출하는 아주 엄청난 장대 거래량이 아니라면 네네.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대 음봉이 거래량을 실린 장대 음봉이 발생했다든지 갭 상승 장대 음봉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만 피하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자,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? 세력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네네.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죠. 네네.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뭘까요? 외인기관, 연기금, 수급 말고 표시되지 않는 그 세력, 그러니까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네네.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위에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요. 제가 하는 방법을 한 3달 정도만 해보시면 나름대로의 동물적 느낌감 촉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그 감이 이렇게 몇 년 쭉 쌓이다 보면 보는 순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일전 실전 거래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옛날에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몇 월 며칠 날 몇 주 사고 얼마 들어왔고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외국인이 산 평균 단가까지 내고 기관이 산 평균 단가까지 내면서 엑셀표를 만들어서 엑셀표까지 만들어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별로 큰 소용이 없더라고요.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감에 비해서. 그거보다는 이렇게 오랜 실전 매매를 하다 보니까 동물적 느낌감 촉이 딱 오면
그게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는 그런 엑셀 작업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세력, 외인 기관 이런 거보다도 뭐 그것이 거기에 잡히지 않는 또 다른 네. 매수의 주체들 네네. 이게 더 중요하다. 네네. 그리고 그 주체는 거래량이라든가 그 전후의 어떤 차트의 모습, 네네. 공의 모습으로 네네. 이렇게 딱 감이 온다. 네네. 그렇습니다. 이거는 이제 뭐 역시 이전 영상 좀 보시면서 자세히 아실 수가 있고 뭐라 그럴까요? 직접 해봐야 네네. 그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실전 있겠죠.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. 예. 자, 오른 거는 안 산다고 하셨는데 판바닥은 이미 오른 주식인데 그게 판바닥인지 내리막의 시초인지 어찌 하나요? 네. 이 판바닥이 이제 형성되면 지난번보다 이제 이 부분은 예. 어때 그 판바닥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네네. 판바닥과 이 내리막 시초 이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동양생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예,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원바닥 2,500원을 형성하고 있었었는데요. 네. 이게 조금 올라가서 지금 4,000원에서 이제 안 내려오고 계속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면 이때는 거래량을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아주 잔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여기에 굉장히 큰 장대양봉 거래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빠지지도 않고 횡보를 거듭하고 있잖아요. 이거는 이 세력이 이거를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, 지금. 요 이하로 빠지지 않도록. 여기 한번 빠졌었는데 바로 올렸죠?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시황 때문에 아마 빠졌다가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판바닥을 형성하는 거죠. 근데 이 판바닥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그 이 판바닥이구나 그러고 저가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네. 아니면은 요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뭐 4,500원이다. 고가가. 그러면 4,500원을 돌파하는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틀립니다. 나는 좀 미리 들어가겠다. 아니면 나 확실하게 비싸게 주고라도 확인하고 들어가겠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저 판바닥에서 이제 뭐 그 고점 돌파가 됐든 아니면 그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네. 이제 사실 거 아니에요. 판바닥인 거 확인하시고 그럼 25%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? 첫 번째 매수니까. 자, 근데 그 다음에 10%가 떨어져야 더 사시는 건데 그냥 올라 버렸어요. 그럴 때는 그 10%만 가져가는 25%만 가져가는 거죠. 첫 번째 매수하는 것만. 거기서 더 불타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한 번밖에 못 먹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예를 들어서 30% 떨어지면 3번을 사잖아요. 그래서 모두 4번을 사니까 이익이 실현할 때는 규모가 이 한 번 먹는 거하고 4번 먹는 거하고는 엄청 틀리거든요. 그래서 분할 매수가 진짜 돈 버는 거다.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. 그래서 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. 떨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좋아야 된다. 이런 케이스는. 그러니까 주식을 더 싼 값에 모을 수 있으니까. 네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질문은 근데 이제 그 판바닥 이거 이제 그렇죠. 그 시초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질문은 했고요. 자, 그럼 1차 매수하고 4차 매수가의 30% 차이를 무릅쓰고 매수를 했습니다. 네네. 근데 그 다음에 반등이 없거나 추락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? 네네. 근데 아까 이거 나왔던 질문. 저 똑같은 좀 중복된 질문 같고요. 답은 똑같습니다. 버티고요. 버티는데 평균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.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. 알겠습니다. 이것도 역시 좀 비슷할 것 같은데. 두 가는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인 종목들 손절하는 방법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저자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산 것이 그러니까 손절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보다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손절을 해야 되는데 참 못하잖아요, 사람들은. 이걸 어떻게 하냐, 손절. 그 본전이 왔을 때 손절을 하는 것인지. 안타깝게 또 이제 제 강의를 들으고 나셔서 종목을 사셨으면 그렇게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앞폭탄, 뒷폭탄 이런 데 안 사셔가지고 이런 일을 좀 덜 당하실 텐데 지금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죠. 요즘 최근에. 근데 요새는 그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어갖고 누구든지
30% 내지 50%는 지금 손절 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가 12번 깡통창 경험으로 미뤄볼 때 시장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장이고 종목이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겨울에 지나서 이렇게 봄이 오듯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상승하기 때문에 그 손절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. 끝까지 버티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. 그거는 물론 이제 기업이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거나 좋은 기업이어야 기본적 분석에서.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조금 뭐 기업이 부실해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주식의 사이클처럼 언젠가는 돌아옵니다. 단지 시간상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손절을 하지는 않는 게 좋다. 그 손절만큼 예를 들어서 제가 40%의 손절을 했다. 그러면은 그 40%를 먹으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4번을 이익을 봐야 40%가 나오는데 그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손절을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요. 한 3일이면 다 올라갑니다. 40% 정도 마이너스 난 것도 3일이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 버티고 기다리셔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 다음 질문도 좀 같은 거고요. 근데 이런 차트 의존 추세 매매는 상승장에서 확률이 높은 매매법 아닌가요? 이렇게 하락장이나 아니면 횡보장에서는 승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질문이거든요. 네네. 이것도 아주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그 회사의 그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 내용도 있으셨는데. 그렇죠.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공부하고 한다고 해도 세력보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일단 세력을 믿어야 되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그 펀더멘탈을 무시하는 대거로 그 10% 정도는 항상 세이브를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하고 그 기업에 대한 네네. 그다음에 이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이런 매매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? 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거든요. 네네. 그렇게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으시죠? 저도 전에는 했었는데 네.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요?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력보다 더 잘할 수도 없고 이걸 매매를 하다 보면 그 세력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거를 그 본인이 느끼거든요. 그러면 그 감이 이 기본적인 분석, 펀더멘털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. 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해보시면 자기 스스로의 감이 온다는 거를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